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도의 경이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이 조그마한 소책자를 산 것도 거의 30년이 됩니다. 요한나 브렌트라는 여인이 자기가 암에 걸려서 이 포도요법으로 벌써 1927년도에 벌써 강의를 하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참 흥미가 있어서 이런 조그마한 소책자입니다. 다 보지는 못하고 그냥 좀 보았습니다. 별로 관심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따라 저희 집 뒷마당에서 포도가 예년하고 달리 금년엔 풍년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상당히 몸에 좋은 것인데 내가 한 번도 포도요법을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해보지도 않고 또 환자에게 추천을 해본 일도 없는데 우선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가 3일간의 포도요법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것입니다. 보통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금식을 하는 거에 비할 바가 없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포도에 대해서 모든 문헌과 컴퓨터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져서 바짝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아주 홀딱 반했습니다. 요 조그마한 주머니 속에 어쩌면 이렇게 천연기에 감추어둔 치유력이 보통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엄청난 치유력이 이렇게 소복하게 감춰져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들었고 아셨고 해보셨고 별로 그렇게 원하는 결과를 거두지 못하신 분도 있고 또 거두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병들에게 이것이 좋으냐? 많은 난치병입니다. 우선 암, 그 다음에 심장혈관 질환들, 퇴행성 질환들, 그 다음에 뭐든지 하여튼 적고 큰 난치병들, 그 다음에 예외 없이 치매, 알츠하이머도 여기에 속하고 중풍, 심장마비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료하고 암도 의사가 이제는 말기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손 뗀 사람들에게 오히려 살 길이 생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효력을 볼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이 포도에는 첫째로 심장혈관 질환에 주는 유익은 이루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익을 주는 성분은 주로 뭔데 그러냐? 우선 포도에는 물이 있죠. 그 물도 아주 unusual한 물. 왜냐하면 보통 물은 산소가 수소 한 입자씩 이렇게 두 손이 수소를 잡고 있는 그 각도가 생깁니다. 이 각도가 포도에 있는 물에는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무엇을 녹이는 용해하는 작용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여기에 있는 당분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기에 가서 에너지를 발생하고 또 그 발생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종류가 아주 적당한 양으로 균형이 딱 잡혀서 들어있고요. 빈혈로 말하면 좋은 철분이 그것도 흡수가 돕기 위해서 비타민 C와 카폴가 적당히 섞여 있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 이거는 창조주의 솜씨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고는 보통 사람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는 이런 것이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껍질, 씨 속에는 놀라운 파이토케미칼이 고루고루 있는데 그 중에서도 씨 속에 있는 그러니까 포리페놀에 속하는 그 성분이 있는데 그거는요 보통 항산화제의 한 10배의 효과를 지니고 있고 바이타민 E보다는 50배, 바이타민 C보다는 20배의 활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항산화제가 씨 속에 있고 또 껍질에는 또 다른 그 항산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떤 병들을 치료하느냐를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되 어떻게 해서 심장 혈관 질환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느냐. 우선 첫째요. 심장 근육은 필수 지방산을 주로 자기의 그 연소하는 퓨엘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포도에 있는 당분은 아주 환영을 하면서 그 심장 근육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에너지를 발생하기 때문에 심장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벌써 활력이 생깁니다. 둘째는 동맥경화증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심장 영양하는 관상동맥 그것이 막히면 협심증이 오지 않습니까? 극기야는 심장마비가 오고요. 그 다음에 경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오면은 뇌에 피가 잘 안 통하고 동맥경화증이 계속 적고 큰 혈관들의 동맥에 생기니까 뇌졸중이 생기죠. 뇌졸중도 옛날처럼 뭐 한쪽이 마비되고 피가 많이 흐르고 갑자기 응급 수술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고 큰 것들로 젖 먹는 것처럼 그렇게 혈관들이 막히고 손상을 보는 것입니다. 뿐인가요? 하지로 두 다리로 내려가는 그 대퇴동맥 또 장골동맥이라고 해서 이 골반과 대퇴로 내려가는 그 동맥이 막히면은 급기야 발가락 같은 데서 괴사가 생기는 일이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치료해줘요. 그리고 말초에서 그 암만 혈액이 잘 순환이 돼 가도 말초, 모세 동맥에서 잘 세포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데 이 모세 혈관 벽을 거기에는 콜라겐이 속에 이렇게 도배를 하듯 되어 있어서 이 혈액이 새어나가지 않고 또 매끄럽고 상처가 나지 않고 해서 혈액이 산소를 많이 실은 빨간 피톨이 세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소생시킵니다. 뿐인가요?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혈소판이 서로 엉겨서 혈전을 만드는 그것을 없애고요. 또 산화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혈액 안에서 산화되고 그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치료까지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에 있는 플레보노이드라는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이 플레보노이드의 좀 더 한 단계 위에는 페놀릭 플레보노이드 패밀리 안에 있고요. 포리페놀이라고 해서 이거는 주로 아주 검푸른 그 보라색 포도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씨앗에 있는 프로엔토사야니딘은요 아주 보통 항산화제들의 10배의 파워풀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우리가 껍질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이 항산화제를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암을 퇴치하는, 암을 다 자라지도 못하게 하고 다 파괴시켜서 녹여서 없애버리다시피 하는 이 항산화제, 이거보다도 이 씨 안에 있는 프로엔토사야니딘은 훨씬 더 강력한 항산화제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엇을 주로 하느냐 하면은요, 암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핵물질이나 미토콘드리아,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기에서 세포막이 손상을 입는 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돌연변이를 못 일어나게 막는 것이 바로 이 포도 씨 안에 있는 프로엔토사야니딘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핵물질이 손상을 입으면 암 바이러스가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암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하게끔 마치 싹 빗자루질을 해서 그 유해산소, 자유유리기를 다 훑어버리는 현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예방 차원이 아니라 치료 차원에서 암 세포를 완전히 다 녹여서 분해해서 오히려 그 공장에서 원료를 다시 리사이클에 보내다시피 하는 그런 현상을 일어나는 것의 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수술도 안 했고 특별히 다른 조처를 안 해서 몸에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가 서로 순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림파틱 시스템이라든가 면역 기능이라든가 이 신경 계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단되고 잘리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환자의 병의 깊이는 더 깊을지라도 효과는 더 약속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 속에서 나오는 프로엔토사야니딘은요, 바이타민 C하고 결합을 하면은 굉장한 활성도가 오히려 더 그 높아지는,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내면서 치료 효과를 내고 있고 면역을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 씨앗 속에 있는 이 성분은 뭐 여러 번 과학자들이 연구 발표한 바에 의하면 독소가, 옛날에는 씨앗 속에 독소가 있다고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독소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모세 혈관 벽을 그 본래의 상태, 건강한 상태로 완전히 복구해주는 그 콜라겐을 데미지를 입히는 그것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 혈관의 혈액순환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피부의 텍스처도 아주 고와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암을 예방 치료하죠. 그 암의 심도가 어떠하냐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심장마비, 뇌졸중, 괴사 이거 다 치료해 주죠. 그러면 신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콩팥에서는요 요산을 신속하게 배설시키기 때문에 요산으로 인한 가우트, 통풍 관절염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또 그 류마티성 관절염을 치료해 주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부전증, 원인이 무엇에 관해서든지 신부전증이 온 분에게 이 포도요법을 응용하면은요 굉장한 그 노폐물을 신속히 배설시켜 주면서 몸이 소생하는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에서는요, 해독작용을 증진시켜주고 이 장에서 영양분이 다 흡수하면은 문정맥을 통해서 간으로 갑니다. 그런데 간 경화가 있든가 복수가 차 있든가 하면은 이 문정맥 혈액순환이 아주 나쁘고 문정맥 압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까지 있습니다. 문정맥에 충혈이 있고 압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물론 치질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완화시키고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위에서는 12지장궤양, 위궤양 이 모든 궤양을 치료해주고 장에서는 변통을 아주 좋게 하고 장의 무력증을 잘 운동하게 해주고 장내 좋은 상주균의 균형을 아주 잡아주며 또 이 포도에는 아주 좋은 팩틴이라는 섬유질이 있어서 장의 건강에 대단히 좋고 소화력도 증진해주고 이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도 예외 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포도에 있는 당은 단당입니다. 소장에서 다시 한번 소화 과정을 겪어야 하는 일이 없는 먹으면 그대로 흡수돼서 그대로 혈류를 통해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아주 하이웨이로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당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이 신진대사에서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탈 때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이 담뿍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 컴플렉스가 아주 균형이 잡혀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로하고 피곤하고 긴장하고 이런 분이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이 포도를 잡수시면 대단히 유익한데 포도를 잡수실 때 위의 상태, 소화기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포도는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상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파이토케미칼인 강력한 슈퍼 안타이옥시던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프로바이타민 A, 캐로티노이드죠. 그 다음에 바이타민 C, 그 다음 바이타민 E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바이타민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은 이거는 우리 몸에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항산화제로서 보통 그 나쁜 그 산소에 의해서 유해 산소에 의해서 손상을 입는 질병들은 이런 정도의 항산화제만 들어가도 벌써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체중 과다. 주로 체중 과다 분은 지방이 축적되었고 지방 안에 지방은 주로 뭐를 보유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독성 물질, 몸에서 그때그때 배설되지 못한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을 하시는 분들도 그 육식 가운데 그 고기를 많이 잡수시면은 기름을 많이 잡수시면은 그거는 그 기름이 나빠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거 말고도 그리고 체중 과다를 일으키는 거 말고도 이런 그 오늘날 그 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음식의 오염도 아주 심한데 그런 그 오염 물질로 인해서 독성 물질이 이 지방에 가서 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중금속의 중독 뭐 그 외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파괴하고 중화시키고 유리시켜서
분해해서 배설시키는 작용이 이 포도가 합니다. 포도는요, 파괴하는 작용, 합성하는 작용, 배설시키는 해독작용, 그 다음에 쓸모없는 세포나 조직이나 기름 세포를 다 녹여서 다 분해해서 파괴해서 배설할 수 있는 대변이나 제가 말씀드렸죠. 배설할 수 있는 것은 간을 통해서 대변으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피부를 통해서 땀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또 나가는 이런 그 5가지 통로에 의해서 배설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 파괴해서 배설시키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물도 특이한 물이라 모든 것을 다 용해시키는 중금속의 중독은 도저히 몸에서 킬레이팅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배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포도는 킬레이팅 에이전트, 머큐리라든가 레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처리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만증에 대해서는요, 희소식이 뭐냐 하면 유기산이 담뿍 들어 있습니다. 이 유기산은 말릭 애시드, 프리 애시드, 그 다음에 텐닌 애시드, 볼라타일 애시드,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이런 그 유기산은 무슨 작용을 하느냐면 2가지를 합니다. 기름을 우리 몸에서 처리해서 다 배설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우리 몸을 알칼리화 시킵니다. 이렇게 비만증이 있고 기름 세포가 많이 있으신 분은요, 산성 체질이십니다. 이것을 알칼리화 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는 일이 너무도 신기합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가 포도씨를 보통은 먹지 않습니다. 또 껍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 껍질, 속의 살, 그리고 속의 씨앗까지 이것을 전체로 다 먹어야 이런 그 치료 효과를 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별히 씨앗에 있는 이 강력한 항산화제, 파이토케미칼은요, 우리 뇌에서 자유유리기를 아주 이렇게 쓸어버리는데 빗자루질을 해서 청소하듯 그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게 있었죠. 제가 한창 그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추러기 양쪽에다가 둥그런 그 브러쉬 같은 거를 달고 다니면서 길을 청소를 하는데요. 그 브러쉬가 아주 부드러운 듯한데 빙글빙글 돌면서 그 옆으로 몰려있던 쓰레기가 싹 다 말려서 베큐음으로 해서 추록 안으로 다 흡수돼서 쓰레기 청소를 하는데 그것이 한번 지나가면은요 얼마나 말끔하고 깨끗한 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이 자유유리기 유해 산소를 싹 쓸어서 처리를 하니까 특히 뇌에서 그것도요 뇌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그 포도 씨앗에서 나온 이 자유 항산화제는요 제가 그 뇌의 생리에 대해서 강의 드린 거를 한번 다시 보시면 자세히 압니다. 뇌 자체는 피가 접촉되어 있질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배리어가 한 3층으로 되어 있어서 꼭 뇌 세포가 필요로 하는 양분하고 산소하고 이런 것이 용해된 액체가 들어가서 이
뇌 밖과 뇌 속을 그리고 척추 안을 순환하면서, 그러니까 척추액이죠. 뇌액입니다. 꼭 아기를 양수에 싸서 아기가 물에 떠서 자라는 것과 같이 뇌가 그러합니다. 이런 경계선을 다 넘어서 이 포도씨 안에 있는 항산화제들은 이거를 다 통과해서 뇌세포에 직접 접촉을 하면서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이 자유유리기를 싹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세포가 소생을 하는데 기억력도 좋아질 것이요, 지력도 좋아지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뇌세포의 손상으로 인하여 오는, 특히 알츠하이머 디지스에서요. 여러분 전에 알츠하이머 디지스에 제가 말씀드릴 적에 들어서 아시죠? 이 알츠하이머 디지스에서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성분은 뇌에서 정상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이상하게 이것이 기억센터, 우리의 프론탈 로브, 이 전치두뇌의 양면에 있는 부분이 주로 기억을 처리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축적이 되면서 뇌세포를 손상을 입히는데요. 바로 이 항산화제, 이 포도씨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을 다 슬슬 이 끈끈하게 엉겨 붙은 것을 처리해서 녹여버려서 순환계를 통해서 배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여는 방사선에 노출되죠. 페스티사이드, 그 다음에 케미칼 폴루션, 중금속에 관한 것들, 이런 모든 것에 관하여 생기는 자유유리기를 싹 중화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이타민 C하고 프로바이타민 A하고 E하고 이 세 개는 서로 모이면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자잘한 뒤처리를 하는 가벼운 처리를 하는 항산화제로서 일을 하고요. 또 이 콜라겐을 파괴하는 어떤 종류의 효소가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일을 하게끔 해주고요. 또 염증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주고 히스타민을 분비 못하게 해주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알러지에도 좋고 그 다음에 콜라겐의 상황이 좋아지니까는 모든 이 모세혈관벽이나 큰 혈관벽이나 우리 밖으로 보이는 피부나 위의 점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생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철분이 여기에는 소고기나 뭐 이런 육류에 있는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흡수되기 쉽지 않은 비타민 C가 있거나 카포 중금속이 트레이스 미네랄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흡수되고 몸에 들어가서 빨간 피토를 남겨내는 그런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질문이 많이 생기실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 이렇게 놀라운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이 포도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짧은 기간 혹은 긴 기간 동안 길면 얼만큼까지는 길게 이 포도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지 또 짧게면 얼만큼 그리고 보통 포도를 계속적으로 조금씩 먹으려면 언제 먹어야 독이 되지 않고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자세한 것들을 포도요법의 2편에 들어가서는 구체적인 것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꼭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